지금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했는지, 그 의도 속에서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반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 보니까 어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반응을 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이러한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 다만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라고 했어요. 전혀 알지 못하다는 것은 부인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혹시 물밑 접촉이 있는 걸로 저는 평가가 되는데 그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나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김여정 그 담화를 보면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더 세부적인 분석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의 물꼬가 터져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과의 이런 소통이 되어서 열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어저께 SNS에 한미연합 축소를 통해서라도 평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낮추고 우리 군사력을 높이는 위협을 낮추는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으로 보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를 해라. 내가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한. 지난번 1년 전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서로 간에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네, 그 맥락에서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에 우려가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 FOC 평가를 이번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일부 훈련만 하고 2부 훈련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일부 평가에 대화력전을 비롯한 2개의 평가가 이미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사실 기간적으로는 1부하고 2부를 하니까 반이 취소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제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한 저로서 이 연합훈련을 주도해 본 걸로는 한 80%는 한 거예요. 사실은 연합훈련 하기 전에 이미 미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연습이 있었고 그 각 1부, 2부 행사에 대한 락드릴 훈련, 이번에는 훈련, 평가 항목이 이런 것들을 두 다 가지 하잖아요. 항목이 있는데 그 2가지 항목을 전반부에 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국민적인 우려가 있으니까 국방부에서는 좀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연합 전비태세에 우려 그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우려는 있거든요. 2018년도에 또 이런 사항이 있었죠. 그때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6월 달이었는데 8월 달 훈련을 안 하겠다 해서 그때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상당히 미국 브룩스 사령관하고 당황을 했고 그런 공백을 없이 하는 것이 뭐냐 해서 8월 이후에 2박 3일씩 몇 번 훈련을 해서 공백을 메꿨어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연합사 자체 내에서도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장관님이 지시해서 해줘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면서도 연합 대비태세는 추호도 이상이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네, UFS 훈련이 연습과 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 훈련 자체를 아주 균질하게 이후에도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내년부터 합니까? 그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택적 모병제라고 하면은 입대한 장병들한테 선택권을 주어서 모든 장정들이 군대 가는 개병제를 전제로 해서 내가 기술 집약형 부사관으로 갈 것인지 병사로 갈 것인지 거기서부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 3천여 명 정도의 기술 집약형 부사관을 선발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최첨단 무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지금 3년을 올지 4년을 올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부터 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빨리 그 초안을 좀 발표를 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내년에 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을 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성일종 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에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고 받으셨지요? 네. 알고 있었습니까? 약간의 좀 숫자는 상향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57개가 됐든 또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거에 상의하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57개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미국 대통령이 57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인정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보수 집단이나 그 연구기관에서 어바우트 57개로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한국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반도에 비핵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거로 보십니까? 저는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정은과의 대화의 목적이 북한과 비핵화인가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화전 양면 작전을 구사하려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의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비핵화 정책은 어떻게 지금 그건 장관님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지금 미국이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 했다고 그랬는데 장관께서는 우리 정부가 파악하는 거 하고 상의하다 그랬거든요. 몇 개 정도를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우리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합니까? 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장관님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57개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개수에 대해서는 좀 상이하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기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라토늄 그 생산량이랄지 또 보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전략 자세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가는 우리의 대응은 뭡니까? 지금 북한의 핵을 갖고 있다고 장관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숫자만 틀리다. 그럼 우리의 대응 방안은 뭡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은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아니 적절한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57개라고 숫자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아니 핵이 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통신 자산이나 감청 자산이 훨씬 많은데 거기서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부의 정책이 핵을 갖고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한반도의 그 비핵화 논의는 제가 말씀 처음부터 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저는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이 역시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갖게 미국은 벌써 57개 인정을 했고 장관께서도 인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핵을 개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입이 돼 있고. 미국의 그러면 전술핵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건 미국의 전술핵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계속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미가 그러면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전술핵 그래서 미국의 핵 우산을 제공을 확실히 받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요? 네, 하시죠. 명주입니다. 사실 북한의 핵을 몇 개 가지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대단히 신중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장관님께 핵에 대해서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 질의는 저는 우리 국방위원으로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정책은 변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책임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우리가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 안보에 사실은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은 우리 안보에 아주 큰 해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대신 그 질문의 형태는 북한의 핵 위협은 실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축 개념이든 또는 확장 억제 정책이든 비핵화 정책이든 하는 건 하는데 북한의 핵 보유를 몇 개 갖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의는 국방위에서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북한을 오히려 이롭게 할 수 있는 그겁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핵 보유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도와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좀 거기에 대해서는 유념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용어를 북한의 핵 위협이 실체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꼭 뭐 성위원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국방위원으로서 그런 절제된 용어는 꼭 필요하다. 국회 전체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성일종 위원님한테 조금 화살이 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안보에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6년 동안 국방위에서 줄곧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